이상미 이제. 자, 페이지는 교과서로 38쪽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인데 화학결합에 대해서 하면서 앞쪽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익혀놔야 되는 원소의 주기성을 다시 한번 복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설명은. 일단 전체적인 구도를 좀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이게 1단원이죠. 그치? 제목은 1단원에 1에 04에 요렇게 할까요? 04로 하고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 자, 이것도 좀 기억해야 돼요. 먼저 화학결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 네, 화학결합은 뭐 앞으로 여러분들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있냐면 첫 번째로 금속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금속결합. 다음 두 번째로 이온결합이 있고 세 번째로는 공유결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금속결합은 지금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금속결합 때문에 생기는 금속 물질들의 특징은 나와요. 알칼리 금속 할 때 뭐 잘 펴지네, 뭐 쭉쭉 뽑아지네 있다는 소리 있잖아. 그게 전부 누구 때문이냐면 누구 때문이다. 금속이라는 물질들은 그 구조가 금속결합이라고 정의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의 특징을 가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나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금속이 아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아씨 마이크 때문에 뒤지겠네. 금속결합은 화학결합은 항상 이래 생각해야 돼. 누가 결합하는 거야? 원소들이. 그러면 원소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금속과 금속이 아닌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금속결합은 일단 이렇게 돼요. 누가 하는 거냐면 누가 하는 거다? 금속 원소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앞에 이게 붙어야 돼요. 뭐? 동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튬 원소 한 놈이랑 리튬 원소 한 놈이어서 둘이가 붙어서 무슨 결합? 그게 금속 결합이에요. 근데 리튬 옆에다가 나트륨을 갖다 대면 이 결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최종 물질이 뭐냐면 호돈소 물질이야. 뭐라고? 네, 화합물이 잘 안 만들어져요. 완전히 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호돈소 물질을 만들어내는 결합입니다. 됐습니까? 원리는 뭐냐면 금속 원소끼리 금속이 양이온이 된 상태일 때의 상황과 누구하고냐면은 금속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전자 중에 어떤 전자가 있다? 자유전자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어디까지나 정말로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냥 플러스 추가해서 지금 하나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온 결합은 누가 하는 거냐? 어떤 놈이 하는 거냐? 공유 결합은 어떤 놈이 하는 거냐? 그 원리만 조금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온 결합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이것부터 할게요. 공유 결합부터. 공유 결합은 중간고사 치기 전에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누구? 비금속 원소
원자 2개 이상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똑같은 종류 2개가 와서 결합을 해도 되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와가지고 결합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H하고 H가 결합을 이뤘네. H 금속, 비금속. 비금속. 그러니까 비금속이 두 놈이 왔지. 근데 결합을 했더래. 두 개 딱 붙어 있더래. 그럼 무슨 결합이다? 그건 때려 쳐주기도 공유 결합이에요. 됐니? 그 다음에 H2O는 구성 원소가 몇 종류고? H하고 O죠. H 금속, 비금속. 비금속. O? 그렇죠. 그럼 H2O 한 분자를 만드는 결합은? 그렇죠. 공유 결합이에요. 그리고 2개 이상이 만들어내고요. 만들어진 물질은 뭐라고? 만들어진 물질 모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자를 이루는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됐어요? 그럼 이온 결합은 뭐냐면 이거예요. 금속 원소가 무슨 상태로 있고 무슨 상태로 있고 양이온 상태로 있고 그 주변에 누가 또 있었다? 비금속 원소가 무슨 상태로 있었다? 음이온 상태로 있으면 얘는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 얘는 마이너스 전기로 2개가 연결된 것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은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 H2SO4라는 물질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거는 얘가 한 덩어리라는 거지. 맞아? 요거 구분부터 해볼게. 얘는 호돈수 물질이가 화합물이다. 원소가 몇 종류 이상이고? 원소가 2종류 이상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다? 화합물입니다. 뭐라고요? 자, 문제는 이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사이에 어떤 결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결합이 어디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은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됐니? 그럼 그때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H는 금속, 비금속. S, 황, 비금속이에요. O, 비금속. 끝났네. 이건 뭐. 그렇죠. 이건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두드러 얹혀져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할게요. K2O라고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화합물 호돈소. 일단 화합물이야. 맞아? 됐어요? 그러면 K는 뭐지? 칼륨, 금속, 비금속. 금속. 그러니까 머릿속에 칼륨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주기율표의 대강의 형태에서 칼륨의 위치가 빵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1번부터 20번까지는 주기율표상의 배치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어디까지가 금속이다라는 게 딱 끊어져야 되는 거라. 됐어?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주기율표를 딱 바라볼 수 있는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능력만 딱 되면은 그 이후 거는 전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쌤이 수행평가를 주기율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있는 힘껏 쓰시오. 그거 아이가?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물론 다른 어떤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보면 그렇게 막 애들한테 빡세게 시켜가지고 뭐합니까 하는데 안 그러면 화학 점수가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학을 전공할 건 아니지만 당장에 한동안 1학년 때도 화학에 대해서 좀 시험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또 이 중에 이과 가는 학생들은 이과는 무조건 화학 다 하거든. 화학원을. 그러면 그게 돼 있는 학생하고 안 돼 있는 학생 이게 속도가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금속, 비금속. 금속. 얘는 무슨 결합일까? 그렇죠. 이온 결합이에요. 그 따라서 잘 들어. 얘는 공유 결합이라며. 맞아? 기본 단위가 뭐고? 입자가. 원자, 분자. 얘는 분자예요. 얘는요. 분자 맞아요? 아니에요? 이온 결합인 놈은 분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됐니? 됐어? 참고로 입자는 아닌데 뭐는 아닌데? 입자는 아닌데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물질들을 좀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한다? 전해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요 뒤에 나가면 나옵니다. 이온 결합성 물질이 가지는 특성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전해질의 특성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저런 기본적인 거는 조금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39쪽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답은 간단해요. 형성되는 까닭은 이렇게 쓰십시오. 뭐 하려고? 안정해지려고. 그런데 안정하다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변화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안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임이 있다 없다? 없다. 변화하지 않는다. 됐어요? 또 화학에서 변화라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이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화학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억지로 시키면 하긴 하는데 잘 안 한다. 가만 내비두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상태가 된 물질을 안정한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예요. 원소 한 종류가 물질을 이룰 때도 있나? 있죠? 원자 한 개가 물질을 이룰 때도 있나? 어떤 경우? 아니죠. 구리 원소 한 종류는 맞는데 구리 원자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금속 결합으로 뭉쳐져 있는 거야. 됐어? 그게 아니고 진짜 원자 한 개가 물질로 되는 경우가 있나? 그게 18쪽입니다. 뭐라고? 18쪽 헬륨, 네온, 그 다음 밑에 뭐 있나? 아르곤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은 원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빈 공간에 통에다가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네온 입자 하나를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네온 기체예요. 됐니? 그러니까 네온 기체는 네온 원자 하나를 가져와도 기체고 여러 개를 가져와도 기체인 거예요. 됐니?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잘 들어. 18쪽인 놈들은 원자 상태로 혼자 있어도 물질이 되는 거지. 따라서 안정성이 어떻다? 그 자체가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모든 원소들 가운데, 뭐 중에? 모든 원소들 가운데 원자 상태가 가장 안정한 놈은 누구? 18쪽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원자 상태가 안정이다, 불안정이다? 불안정한 기라. 따라서 그 불안정한 놈들이 뭐 하려고? 안정해지려고 뭐 한다? 화학 결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온화됩니다. 뭐라고? 화학 결합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양이온만 그득하게 있으면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음이온이 있어야 결합을 하는데 양이온만 그득히 있으면 결합은 못 하잖아. 그러나 어쨌든 이온 상태로 있다라는 것도 뭐다? 18쪽처럼 됐나? 즉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안정해진다라는 것은 이 뜻은 어쨌든 뭔가를 통해서 18쪽 원소의 원자 상태 전자 배치와 어떻게 되려고? 동일하게 되려고 한 것이 바로 뭐를 통해서? 뭐를 함으로 통해서? 화학결합을 통해서. 됐어요? 그러면 18쪽 원소의 원자 상태 전자 배치는 뭔데? 이게 뭡니까? 자, 배운 용어로 쓰면 오케이, 뭐라고? 원자과 전자가 얼마? 이상한 쌤이 배운 걸로 하면 0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이번에는 최외곽
전자수라고 하면은 얼마? 단 누구? 헬륨만 2. 됐어요? 그게 안 정합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금속 원소는 뭐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는 족번호를 보면 1의 자리 숫자가 최각 전자수를 얘기하죠. 그럼 이런 얘기네. 1쪽을 머릿속에 떠올려라. 뭐라고? 1쪽. 1쪽은 하여튼 제일 바깥쪽 껍질에 몇 개가 있다? 한 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누구처럼 되려면? 18쪽처럼 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다? 한 개를 털면 그 안쪽 껍질에 뭐가 있을 수 있다? 8개든 2개든 차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됐나? 혹은 7개를 얻어서 꽉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개 터는 게 한 개를 빼는 게 이동시키는 게 7개를 들르는 것보다 어떻다? 쉽죠. 네, 그래서 금속 1쪽 원소는 전부 다 어떻게? 하나를 털어서 양이온이 되거나 양이온이 마침 됐는데 잘 들어. 동족들이 그득해. 뭐가 그득하다고?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도 리튬 이온이 있어. 알았어? 그럼 저끼리 뭐 한다? 콧대 쓰는 게 금속 결합이야. 됐어요? 아니면 리튬 이온이 있는데 주변에 음이온이 있어. 뭐가 있다고? 음이온이 있으면 쌍쌍이 들러붙어서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17쪽이라고 합시다. 몇 쪽? 할로젠이잖아요. 걔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얼마입니까? 7. 7개잖아. 그러면 얘들은 18쪽처럼 되려면은 7개를 몽땅 어떻게 하거나 털거나 아니면 뭐 한 개를 얻거나 얻는 게 쉽다. 한 개를 얻었어. 음이온이 됐단 말이야. 됐니? 음이온이 돼가지고 근데 음이온은 특이한 게 이런 거예요. 음이온끼리 백날 있어봐야 마이너스끼리 뭐 청력이 작용해가지고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뭘 하느냐? 공유결합을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공유결합. 됐어요? 저끼리 있으면 공유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논리대로 이족은 전자 2개를 터는 게 낫죠? 그래서 금속결합을 하든지 이온결합을 하든지 16쪽은 2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든가 아니면 저끼리 공유결합을 하든가 음이온이 되면은 의온결합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러면 13쪽은 3개를 털는 게 낫죠? 털어서 양이온이 되어서 이온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금속결합을 하거나 됐어요? 15쪽은 3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서 양이온과 이온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저끼리 만나서 뭐 하면 된다? 공유결합을 하거나 됐어요? 문제는 누구다? 14족이 딱 가운데 하나 생겼지. 14족은 4개를 털든지 4개를 얻든지 비슷해 보이잖아. 따라서 잘 들어. 14족은 이온이 잘 안 됩니다. 오로지 뭐만 한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다양성이 어떻다?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게 언뜻 제가 중간고사 전에 좀 범위가 약간 이상이 되는 것도 있었는데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할 때 등장하는 게 탄소하고 규소가 바로 14족이죠.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규산염 광물 왜 그렇게 다양하냐? 왜? 규소가 그만큼 공유결합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있고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바로 탄소화합물입니다. 맞아요? 근데 탄소화합물도 종류가 어때?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럼 왜 그렇다? 탄소가 14족이라서 공유결합 방식이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도 그만큼 다양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상교과서 39쪽에 제일 밑에 5번째 줄부터 밑에서 5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18쪽 원소 이외의 원소들은 대부분 화학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때 각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18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따라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전자 배치가 누구처럼? 비활성 기체, 쪽으로 얘기하면 18쪽처럼
전자 배치와 같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몇 개가 되고자 하는 거다. 이게 대부분 8개가 되고자 하는 거죠. 맞아요. 8개가 아닌 놈들이 8개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규칙을 무슨 규칙이라고도 하느냐 하면 옥텟 룰이라고 해서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참고로 말해보십시오. 그 라틴어인지 히브리어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어 이전의 세대에서 옥타, 옥타라고 하는 접두어가 바로 8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영어에 좀 남아있죠. OCT를 쓰는 게 옥토퍼스 뭐고? 문어 다리 몇 개? 8개죠. 그 다음에 UFC 경기장 옥타곤 위에서 보면 뭐고? 팔각형이에요. 됐어요? 또 하나가 8월달이 오거스트지 10월이 악토버죠. 옥토버. 그건 왜 그래 된 거냐면 원래 달력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밖에 없었어요. 1년을. 그래서 매번 좀 안 맞았는 거야. 그래서 그레고리력이라고 이제 나중에 개정이 되면서 12개월로 다시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새로 2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은 제뉴어리, 페브러리, 마치 이래가 쭉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7월하고 8월이 없었어요. 줄라이하고 오거스트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6월이 준이죠. 준 다음이 뭐였는데? September. 그게 September, 세븐. 7월인 거야, 이게. sep타가 7이거든. 그 다음이 8월이 옥토버였어요, 원래. 됐어? 그 다음에 9월이 노나 해서 노벤버, 원래는. 지금은 11월이죠. 그 다음에 12월이 디셈버인데 원래는 10월이었어요. 데카. 그런데 7, 8월이 낀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이 더 필요해 해가 낀거였는데 누구를 집어넣냐면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대제라고 합니까? 전혀 모르나? 세계사는. 그러면 이 사람 알지?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 모르나? 로마에 공화정을 끌고 오면 삼두정치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황제 짓거리 했는 새끼 있잖아. 클레오파트라 연인이고 몰라? 씨발 무시간 생기더라고. 얘기하려고 졸라 했네. 줄리어스 시저의 앞에 줄리어스가 줄라입니다. 그게 7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양아들이 있었는데 양아들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왜 옥타비아누스냐면 8월달에 태어났다고 해서. 근데 이 남자가 결국에는 줄리어스 시저의 뒤를 이어가지고 다시 이제 거의 황제와 맞먹는 근데 자기 대통령 1호라고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황제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을 편하게 살게 했겠죠. 그래서 붙여준 게 아우구스투스 대제라고 불러줍니다. 아우구스투스 트까지 하면 그게 영어로 쓰면 오거스트예요. 그래서 그게 8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원래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가 7, 8, 9, 10이었는데 뭐로 바뀌었다? 7, 8 빼고 9, 10, 11, 12로 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다 할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를 뭐라 하나? 한 옥타브 그러죠. 8개잖아. 또 세아리 본다 때 씨발 못 믿고 저거. 됐어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페이지 넘겨보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화학결합의 종류 나와 있는데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가실게요. 자, 이온결합은 누구하고? 금속원소하고 비금속원소가 한 자리에 있으면은 금속원소는 뭐 하려고 한다고 자꾸? 가지고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털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마침 그 털었는 전자는 누가 가져가면 돼? 음이온이 가져가서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로서 NaCl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염화나트륨, 소금.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온 표시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이유는 둘이 붙으면서 전기적으로 뭐가 됐기 때문에 중성이 됐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결합은 이렇게 된 거지. 누구하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잘 봐. NaCl은 왜 붙었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왜 붙었어요? 왜 붙었어요? 뭐라고? 안정해지려고 하면 조지는 거야. 이온 결합은 잘 들어라. 이미 이온이 됐을 때 안정화가 됐어요. 뭐는 됐어? 이온이 되면서 이미 뭐는 이뤘어? 옥텟을 이뤘어요. 됐니? 그러니까 나트륨은 최각전자 한 개 털어가지고 안에 8개 있죠? 예, 만들었고 염소도 이미 뭐 전자 하나 받아가지고 8개 꽉 채웠는 거야. 됐나?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 놈은 이미 옥텟을 이뤘기 때문에 안정도로 보자면 어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데 다만 안정도를 이루면서 전기적 중성이 아니라 전기를 띠게 돼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둘이가 한 놈은 플러스 전기, 한 놈은 마이너스 전기 되니까 어떻게? 붙어버린 거야. 됐냐? 됐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번호를 결정짓는 건 뭘 보고 결정짓면 될까? 해당 원소가 몇 쪽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걔가 몇 쪽이라는 것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최각전자에서 얼마를 채워 넣으면 되는지 그 개수만큼을 잃었으면 플러스, 전자를 잃었으면 마이너스를 뺀 거니까 맞아요. 얻었으면 뭐?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래서 흔히 연습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1족, 2족, 13족, 14 필요 없고 15, 16, 17까지만 딱 했을 때 임의의 기호를 쓸게요. 뭐라고? 그냥 아무거나 들고 올게요. 얘는 A, B, C, D, E, F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A하고 F하고 결합하려면 어떻게 결합하면 되노? A는 1쪽이니까 항상 이온화되면 이렇게 되겠네. B는요? 2 플러스 되겠죠. C는요? 3 플러스. D는 3 마이너스. E는 2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1이에요. 결합하고 난 다음에 전기가 중성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A하고 F 결합하면 AF 되는 거 맞죠? 맞나? 그 다음에 E 플러스가 B가 있고 E가 E 마이너스죠. 둘이 결합하면 항상 양이온을 좀 먼저 써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CD 이렇게 결정 되겠네. 됐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고 A하고 E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A하고 E가 결합하면 얘는 플러스 얼마?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플러스 1이 몇 개 필요해? 중성이 되려면 2개 필요하지. 그래서 2A 하면 안 돼. 결합을 했잖아. A2,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A하고 D가 결합하면요. A, 3, D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B하고 F하고 결합하면 B, F, 2 이래 되겠네요. 됐어요? 네. 자, 어려운 거 나왔다. B하고 D하고 결합하면 B는 2 플러스 짜리고 D는 3 마이너스 짜리잖아. 이때는 최소 공배수 때려야 돼요. 알겠어요? 2하고 3짜리가 되려면. 됐나? 따라서 B가 몇 개 필요하고 3개, D는 2개. 오케이 말이? 됐어요? 그 다음에 C로 해볼까? C하고 F는 C, F, 3 이래 되겠네요. 그죠? C는 3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니까. 맞아? 그 다음에 C하고 E는요. C2, E3 이래 되면 되죠. 그러면 2 플러스 3, 2, 3은 6, 3, 2, 6 똑같죠? 이해됐어? 그럼 다 나왔죠? 조합이 다 나왔지? 됐어?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1쪽부터 17쪽까지 그 라인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온결합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다. 됐나? 이온결합은 쉬워요. 네. 이온결합은 뭐가 어렵냐 하면 이온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온결합의 물질의 특성이 조금 까다로워. 알았어? 그게 조금 까다롭지 만드는 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공유결합 봅시다. 공유결합은 지난번에도 한번 연습했었는데, 자, 공유결합은 반드시 무슨 원소여야 된다? 비금속 원소고요. 원자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만나가지고 그럼 3개짜리도 될 수 있고. 됐습니까? 만들어낸 물질이 호돈소 물질일 수도 있고 화합물일 수도 있고. 됐나? 요거는 요걸 좀 연습해야 돼요. 루이스 점전자식을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간만 좀 익혀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루이스 점전자식이 뭐냐면 원소 기호에다가 최각 전자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해볼게요. O라고 합시다. 뭐? O는 원자 상태일 때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요 가상의 십자선을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얘는 최각 전자 몇 개고? 6개지. 그러면 항상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이쪽 방향에 하나 몇 개고? 4개 배치됐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2개를 채워넣는 거. 요런 식으로. 그럼 총 6개죠? 그럼 밑에 주의할 점. 최외곽 전자 중에 이미 뭐를 이루고 있다? 쌍을 이루고 있지? 이미 뭐를 이루고 있다고? 4개 방향에 2개씩 들어가면 총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잖아. 그 중에 쌍을 이룬 놈들을 우리는 얘네들은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참여 못합니다. 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공유를 안 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을 이루는 거. 됐어? 그런데 홀로 있는 놈들 있죠? 홀로 있는 애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 가능 전자. 뭐라고? 공유 가능 전자.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했던 거에다가 제가 추가할게요. 여기 14쪽, 18쪽 집어넣을게요. 됐니? 아까 했던 거에다가 1쪽은 공유 가능 전자 숫자가 몇 개입니까? 1쪽은 1개밖에 없죠? 최각 전자도 1개고 공유 가능 전자 쌍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 얘는 1개입니다. 맞아요? 2쪽은요? 2쪽은 2개 있는데 항상 빈 공간으로 먼저 가는 거야. 알았어? 일부러 둘이가 쌍을 먼저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2개예요. 됐니? 13쪽은요? 당연히 3개겠죠. 14쪽은요? 4개. 15쪽은요? 5개 요지라면 안 되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들어가면 하나는 쌍이 만들어졌고 3개가 남네. 맞나? 그래서 얘는 3개 됩니다. 됐습니까? 16쪽은요? 이제 2개 되죠. 17쪽은요? 1개 되죠. 18쪽은요? 빵!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값이. 됐어요? 따라서 공유 가능한 전자 숫자가 제일 많은 놈은 누구? 14족이 4개나 참여할 수 있지. 제일 많지. 그래서 14족이 공유결합의 가능성이 가장 어떻다?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좀 급하게 사실은 1시간 반 분량짜리를 지금 끌고 왔어요. 됐니? 다음 주 목요일 날 돼서 공유결합을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공유결합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질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